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업을 계승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도 시대를 통틀어 음식, 기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가업 계승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죄인의 목을 베는 참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가문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1685년 야마노 간지우로 히사히데라는 인물이 오타메시 고요 수행을 목적으로 정식으로 도쿠가와 막부의 가신이 된 것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야마노 간지우로 히사히데는 다메시기리로 불리우는 시참 이외에 사형수의 목을 베는 참수를 담당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야마노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가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기량이 떨어지고 더 이상 마땅한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야마노 가문은 오타메시 고요 직무에서 보직 해임되게 됩니다. 야마노 가문은 막부의 가신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자를 들여 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있었는데요. 야마노 가문의 보직 해임 이후에는 제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막부에 고용된 가신은 아니었죠. 그 제자 중 한 명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야마다 아사에몬 사다타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야마다 아사에몬 사다타케만이 살아남아 다메시기리와 참수에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야마다 아사에몬 사다타케는 관련 기술을 자신의 아들인 요시토키에게 전수하고 싶다는 뜻을 막부에 전하게 되고 허가를 얻으면서 야마다 아사에몬 가문의 전통이 시작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야마다 가문은 막부의 가신이 아닌 낭인 신세였습니다. 막부로부터 복록을 받지 않고 다메시기리와 참수라는 가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게 되죠. 참수라는 것이 죄인이든 할복하는 사람이든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의 고통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도록 단 한 번에 목을 떨어뜨리는 기술을 필요로 했었는데요. 경추 3번과 4번 사이를 정확히 관통하면서 목을 베어야만 상대방을 고통스럽지 않게 죽일 수 있었고 떨어진 머리가 주변으로 튀지 않고 중력에 의해 앞으로 툭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정교한 기술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극우 소설가로 유명한 미시마 유키오가 자위대 대원들 앞에서 연설 후 할복 자살을 시도했을 때 그의 목을 쳐주는 가이샤쿠 역할을 했던 동료가 목을 한 번에 치지 못해서 머리가 반쯤 붙은 채로 고통스러워했다는 일화도 존재하죠. 야마다 가문은 전통적으로 야마다 아사에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자신의 혈육에게 가업을 물려주지 않고 제자 중에 뛰어난 기술을 가진 인물에게 야마다 아사에몬이라는 이름을 승명해주고 가업을 전승시키게 됩니다. 아마도 다메시기리를 하거나 죄인의 목을 베거나 하는 결과물은 그 자리에서 바로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혈육 여부보다는 뛰어난 기술 보유자를 가업 전승의 대상자로 삼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8대까지 전해 내려온 야마다 가문의 모든 인물들을 통칭해서 야마다 아사에몬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낭인 신세로 막부로부터 복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야마다 가문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내었을까요? 원래 죄인의 목을 베는 일은 에도시대 하급 공무원에 속하는 노신의 업무 범위였습니다. 목을 베고 나면 칼날이 상하기 때문에 상한 칼날을 수리할 수 있도록 일정 액수의 대금이 도신에게 지불되곤 했습니다. 도신들은 참수형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막부로부터 받은 칼날 수리 비용의 일부를 야마다 가문에게 주고 참수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이 의뢰 비용이 야마다 가문 수익의 일부분이 되겠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마다 아사에몬은 자신이 참수한 죄인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시체를 가지고 다메시기리를 통해 칼의 성능을 시험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무사 가문 출신의 시체 그리고 여성의 시체는 다메시기리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마다 아사에몬이 다메시기리용 시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무라이 신분이 아닌 일반 백성들의 참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없던 에도 시대, 다이묘 가문 또는 이름 있는 무사 가문으로부터 자신들이 소지한 칼에 대한 다메시기리를 부탁하는 의뢰가 야마다 아사에몬에게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다메시기리 의뢰를 받게 되면 야마다 아사에몬은 쓸만한 시체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는 출장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뢰자 앞에서 칼의 성능을 직접 보여주고 돈을 받는 것이죠. 다메시기리 의뢰보다 이에 사용될 시체 수가 훨씬 적다 보니까 다메시기리에 사용된 시체를 다시 꿰매고 접합해서 재활용하는 일도 다반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성행하다 보니 야마다 아사에몬에게 감정받은 칼은 명도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당연히 야마다 아사에몬은 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 수밖에 없었고 다이묘 가문으로부터 도검 구입 의뢰를 받기도 했었죠. 전국의 수많은 도검에 대한 다메시기리를 수행하다 보니 야마다 가문의 도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일 수밖에 없었겠죠. 자신이 시험한 도검들에 대해서 순위를 매긴 후 이를 출판함으로써 출판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맛집 파워블로거 같은 역할까지 했었던 것이죠. 확보된 시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죽은 시체의 뇌수, 담낭, 담즙, 간 등을 가지고 야마다마루, 아사에몬마루 등으로 불리우는 한약재를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약재가 결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제약 사업을 통해서도 야마다 가문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것이죠. 이렇게 창출된 수익을 야마다 가문은 망자를 공양하는 행사 또는 공양탑 건립 등에 아낌없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형당하는 사람들 중 지세노쿠로 불리우는 유언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야마다 아사에몬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하이쿠, 와카 등 일본 전통 문학에 대한 지식도 상당한 수준에 달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막부 말기, 막부 정책에 반대한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안세이노 다이고쿠 당시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던 유명 인사인 요시다 쇼인 역시 야마다 아사에몬에 의해서 참수당했습니다. 무사계급이었기 때문에 요시다 쇼인의 시체는 당연히 다메시기리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겠죠. 사쿠라다 몽가이노 헨이라는 사건을 통해 막부의 타이로인 이 나오스케를 암살한 미토 번사들이 사건 이후 붙잡혀 참수를 당할 때에도 야마다 아사에몬이 이 형을 집행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 마지막 참수형으로 알려진 다카하시 오덴이라는 여성의 참수형 또한 야마다 아사에몬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살인죄로 참수형에 처해지기는 했지만 이 여성의 너무나도 기구했던 인생사를 알고 있었던 야마다 아사에몬은 마음의 흔들림으로 인해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실수를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영화로는 1977년에 도에이에서 배급한 도쿠흐 오덴또 구비키리 아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만 다카하시 오덴과 야마다 아사에몬의 이름만 나올 뿐 실제 내용과는 전혀 다른 허구의 내용이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881년 7월 근대국가 일본은 참수형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다메시기리도 금지하게 되죠. 다메시기리의 인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소 또는 돼지를 사용하게 되었고 인체를 베는 느낌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소철나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오랜 과정과 고민을 거쳐 다다미 겉면을 말아서 다메시기리에 사용하는 마키와라가 등장하죠. 마키와라 안에 대나무를 넣으면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는 인체를 벨 때 느끼는 손맛과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2008년 갓겐에서 발행된 지세츠 니혼토 다이젠 도해 해설 일본도 대전을 통해 모티베이션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